안녕하세요. 뾰로롱 세라입니다. 여러분, 어디 짠내 안 나나요? 어디서 짠내가 날까요? 짠! 1일 1잔 돈 습관. 바로 이 책에서 짠내가 펄펄 나고 있었어요. 밥 먹듯이 저축하는 작은 부자들이 재테크 생활들이 여기 꿀팁 대방출 한다고 하네요. 다음 짠돌이 카페 슈퍼짠 12명이 지었다고요. 공동 저자로. 그 중에 김유라 작가님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제가 뭐 얼른 엄청 뜨거워요. 따끈따끈하거든요.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엊그저께 도착해가지고 제가 어제 밤새 읽고 오늘 리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습관이 됐을 뿐인데 매일 돈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좀 짠순이 같아. 나도 짠순이였어. 내 꿀팁들도 많은데 같이 방출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12명이 이제 다음 그 짠돌이 카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닉네임을 쓰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요, 30대 싱글, 남편보다 든든한 3억 5천만 원, 월급 100%는 저축하고 생활비는 부수입으로 충분합니다. 제이 레비님 부분인데요. 연봉보다 많이 저축하는 비결. 고정 지출을 일단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대중교통비, 휴대전화, 보험료, 부모님 용돈, 생활용품비, 미용, 의료비, 문화생활비, 자기개발비 이렇게 나눠서 알뜰살뜰하게 저축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로는 이제 투잡 또는 이분은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고요. 부수입으로 이제 원고료, 그다음 월세 받는 것 같은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잡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려면 가계부는 필수적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인 이벤트, 무료 강습 기회는 꼭 챙기라고 해요. 그래서 절약하려면 10가지 절약하는 팁을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새는 돈을 잡으려면 정리정돈을 먼저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신용카드, 소액 결제, 홈쇼핑 모두 차단하고, 세 번째,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다섯 번째, 1+1보다 그냥 하나만 사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파생 소비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 사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해서 사는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카드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갈등하면 사지 마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추가 수입은 바로 입금. 열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관리도 재테크입니다. 제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요거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을 해치면서 이렇게 짠순이 짠돌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건강 챙기면서, 그리고 이건 내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싶으면 1일 1잔 돈습관 책 제이 레빈님 파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나는 엄마야, 슈퍼제 16년차 나는 엄마야 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벌이 신혼 때보다 자산이 10배 늘었다고 합니다. 눈물 나게 고생해서 모은 1억, 그 다음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플러스 통장. 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로 시작해서 아직도 마이너스긴 합니다. 집을 또 옮기고 또 차도 사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였는데, 저희는 양가 부모님한테 손을 안 벌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마이너스로 시작했어요. 이분도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신혼살림이 있어요. 어떻게 살림을 하셨는지 보면, 식계부와 일일재료 2반찬으로 잡은 식비, 식비들을 가계부 다이어트 할 때는 식비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통장으로 달성하고 적금들을 또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가 돈 모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물려입기, 단돈 10만 원으로 1년 옷 장만하기, 이런 것들. 물려입기, 저도 물려 입을 만한 곳이 있을 법한데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아들 셋이거든요. 저도 아들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아들조차도 물려를 입으세요. 완전 슈퍼 짠짠이거든요. 여기 이 책이 또 뒷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지역 카페 벼룩시장 그리고 지역 카페에 드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단돈 10만 원으로 1년 옷 장만 5만 원 정도면 1년 옷 장만 하더라고요. 한 벌에 2,000원 뭐 비싸요. 겨울 옷 같은 경우는 5,000원 제일 비싼 게 5,000원 그 정도 하니까 저는 한번 갈 때 5만 원 정도면 옷 장만하고 나머지 새 옷들은 시어머니께서 자주 사주셔가지고 그렇게 옷 제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지금 4살 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귀가 얇으신 분들은 누가 뭐 했어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현명한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표 수업을 하죠. 그죠? 엄마표 수업으로 공부 습관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유아 영어를 한 10년 동안 가르친 강사였고 뭐 보육교사 이런 것들을 유아 쪽으로는 그래도 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그래도 웬만큼은 엄마표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집 살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려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셨다고 합니다. 짠태기는 방심하면 바로 찾아온다고 주의하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제 건물주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나는 엄마야 닉네임을 가진 부분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작은 부자연이라는 슈퍼차 10년차. 이 부분 정말 조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좀 눈물이 났어요. 장의를 딛고 3년 만에 갚은 1억. 부부가 좀 장의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잘 절약하고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는 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청각장애인이셔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해요. 남편분도 지체장애를 가진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도 얼마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또 2명이나 또 두 딸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또 생활한 스토리들이 정말 이거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스토리들이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끼고 모아서 3년에 1억을 갚았다고 해요. 남편분도 엄청 성실하고 엄청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작은 부자로 가는 길 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건강.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건강 관리가 정말 큰 재테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보험 가입하기. 몸이 안 좋으시니까 미리 안 좋기 전에 가입하고 세 번째, 국민연금 이미 가입하기. 네 번째, 내 집 마련하기. 내 집 정말 중요하죠? 다섯 번째, 목돈이 모이면 투자하기. 여섯 번째, 아이들 자립금 만들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정말 감동 쓰나미. 네. 자, 이번에 네 번째, 황금 호랑이님이 쓰신 부분이에요. 정말 꿀팁 대방출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민한 돈 센스로 일찍이 경제적 독립을 일군 자수성가형 절약 고수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건물주 아니어도 월세 받고 사는 법. 독립하니 돈이 더 모이고 내 집도 생겼어요.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돈 모으는 재미를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다고 해요. 8살 때부터. 그래서 내 통장은 용돈 기입장 해서 용돈을 받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모으게 되었다고 해요. 돈이 들어오면 90%는 모으기 통장에 넣고 10%는 용돈 통장에 넣으면서 수입 통장을 하나씩 더 만들었다고 하고 땅 파고 병 주어서 입금했다고 해요. 땅을 파면 진짜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놀이터. 예전 놀이터 모래 놀이터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늘 타거나 모래에 있는 거 이렇게 땅을 막 파면 동전이 나왔다고 해요. 철봉 이런 거 있잖아요. 뒤집어지면 동전 우두둑 떨어지죠.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 목적지들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손수레이를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또 팁을 얻은 게 병을 주워다 또 슈퍼에 팔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부모님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요. 절약 유전자. 저도 조금 그런 유전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월급 받고 경제적인 독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여기 독립 시작했던 부분은 이제 식비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절약을 했고요. 교통비는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이건 건강도 찾을 수 있죠. 세 번째 이제 휴대전화 요금 정기적으로 그때 일시 정지하고 해제하면서 기본 요금을 줄이는 활동을 했다고 하고, 취미생활로는 책에서 도서관 빌려보고 아르바이트로 십자수를 하셨다고 해요. 미용은 스트레이트 파마약을 사서 직접 하고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만 하기,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해요. 요즘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 묶음 할인 요금으로 들어가서 50% 이렇게 할인 받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5명 시댁 가족들이랑 묶여 있어요. 뭐 인터넷 같은 것도 할인을 같이 받고, 남편이 제일 그 기준으로 서서 요금제 제일 비싼 걸 쓰고 있는데, 그거는 가족끼리 나눠 쓰는 그런 기가를 나눠 쓰고, 다른 가족들은 최저 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쓰면서도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어야 해서 요금제도 새로 나오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요금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번씩 체크해보고 요금제를 나한테 맞는,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휴대전화로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화로 거의 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 다음 미용, 외식 이런 거 저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대로 찍느라 머리가 그런데 뭐 염색, 파마 전부 다 체험단 통해서 외식 체험단으로 저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죠. 오히려 살만 더 찝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상여금을 대체하는 직장인 자세. 월급은 5개의 바구니로 나눴답니다. 통장 쪼개기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적금용 이체 통장, 이자 수익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해서 불편한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없으면 손해인 카드 3가지. 경차유류 전용 카드. 이거는 세대 내에 한 대만 있을 때 가능하죠. 그 다음 내일 배움 카드, 국내용 카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쓰신다고 해요. 그 다음 짠테크도 하고 신용도 지키는 카드 생활. 첫 번째, 연체 예방을 위해 직불카드처럼 쓰기. 두 번째, 해제 요청으로 연회비 환급받기. 이 부분도 이분은 또 이제 쉐어하우스로 또 다른 수익도 내시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꿀팁들이 정말 많죠. 이거는 직접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5번째, 지구를 사랑한다면 아껴 쓰세요. 모태짠돌이님 쓰신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 아이를 위해 지구를 지켜라. 물려있기는 기본, 육아템은 중고, 구매, 그리고 나눔으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하고, 돈 안 들이고 아이 키우는 법, 출석 체크로 육아용품 선물 받기, 기저귀도 재활용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요즘 육아템, 중고 이런 거 어디서 이용하시나요, 여러분? 예전에 중고나라 많이 이용했는데 중고딩 나라라고 해서 사기들도 너무 많고 해서 저는 어플로 지역 카페 어플 있는 당근마켓도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 그 지역 카페 내에서도 나눔, 드림, 교환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저는 진짜 교환하고, 장난감 같은 것도 살 게 없어요. 옷 뭐 할 것도 없고, 체험단을 통해서도 육아용품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어요. 기저귀, 분유, 화장품, 아기 화장품, 그리고 장난감 엄청 많이 저도 받았고, 교환 같은 것도 할 경우 커피 쿠폰을 많이 해요. 근데 체험단에서 그 이벤트 했을 때 상품이 커피 쿠폰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로 무조건,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먹는 그 맥심 모카가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쿠폰 있으면 다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아기 용품으로 많이 쓰기도 했어요. 기저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꼭 이렇게 중고가 나쁘진 않아요. 옷 같은 것도 새 옷 사면 화학용품들이 있어가지고 몇 번 빨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도 없고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무료로
받으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6번째 주인공은요. 두구두구두구. 여기 6번째도 정말 감동의 이야기예요. 요것도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여왕소군님이세요. 슈퍼짠 17년 차고요. 5아이와 남편, 든든한 기둥으로 타고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창업의 여왕. 저는 창업 참 어려운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도 5명이나 있고 그러다가 남편 이제 교통사고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아이도 돌보고 남편도 보살피면서 창업들을 해서 단칸방 세입자에서 상가주택 주인으로 되기까지 그런 진짜 노하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의 창업 원칙 6가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을 완성했을 때 결제가 가능할 것. 두 번째, 가격 결정권을 자신이 가질 것. 세 번째, 직원에 의한 변수가 생기지 않게 스스로 기술을 터득할 것. 네 번째, 성금, 계약금을 받아서 작업할 것. 5번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6번째, 재고 부담이 없는 품목이어야 할 것. 저도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는 일, 이것 때문에 제가 원래 영어 강사였잖아요. 그래서 영어 그렇게 아이와 함께 하려고 영어도 이렇게 프리랜서로 좀 하려고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김유라의 선한 부자 프로젝트와 함께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도 휴대폰, 컴퓨터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로서, 아이 엄마로서, 육아맘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집에서 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생활했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7번째 주인공은 초보 육아맘 슈퍼짠 13년차 무일푼으로 12억의 순자산을 최고속 돈 모으기 전략가라. 종잣돈은 하루라도 빨리 모으는 게 요리예요. 요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이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금방금방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나름 그래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을 돌려봐도 나 이렇게 무리하게 잘했다. 무리하게 허리띠 졸라서 매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나도 잘했네. 이렇게. 5년 만에 모은 2억 5천만 원. 신혼 첫집, 신축보다 입지를 따지세요. 저도 요거 정말 입지, 신혼 첫집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리하게 끌어다 쓴 디딤돌 대출과 이제 신용 대출들이 있었지만 하나씩 갚아 나가는 게 내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강제 저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제 그때는 가계부 다이어트 나름 신경은 안 썼는데 저는 그냥 제 몸에 그 조금 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이제 4년 차 됐는데 이사 작년에 한번 하고 저도 한 3억 정도 모으지 않았나 싶어요. 입지를 따져서 쳤던 똘똘한 한 채가 조금 효자 노릇을 해서 지금 또 집에 이사를 잘 오게 되었습니다. 네. 부동산 그런 재테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은 돈을 빌리러 가는 곳, 저축 이자보다는 투자로 얻는 이익이 큽니다. 지방까지 넓게 보고 자신 있는 투자 분야를 만드세요. 남의 시선 따위 필요 없어. 부부라면 재정 상태를 공유하세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씁니다. 요거 정말 꿀팁들입니다. 이게 자신 있는 투자 분야, 남 시선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도 이제 SNS를 많이 하지만 그런 인스타 같은 경우는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죠.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부라면 재정 상태 공유 당연히. 저는 따로따로 그 관리를 해요. 우리 남편이 남편이 제 돈 제가 둘 다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공유를 합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돈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계속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쓸 때는 씁니다.
통 크게 좋아하는 거, 투자할 수 있는 거, 집, 그 다음 저희 남편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차, 그 다음 일할 수 있는 것들, 너무 가성비 따져서 싼 거를 사게 되면 다시 사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실하게 좋은 전자제품들을 확실하게 좋아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분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자신 있는 분야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축은 종잣돈 모을 때 집중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눈을 넓혀 투자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투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옆에서 하라 해도 조금 저랑은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부부 간의 그런 소통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같이 돈을 불릴 수 있잖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도 약간 건축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국에 있는 또 건축 에너지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집들을 보고 새로운 집들을 보고 그런 지역들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눈이 조금 많이 튀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언니가 하는 것들도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보이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선한 부자 프로젝트 그 로얄 팸들이 모여 있는데 단톡방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기만 해도 경제 공부 저절로 되고 이런 것들 꿀팁들도 많이 그런 그룹들이 있으니까 저절로 더 공부가 되고 그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따라해라 그런 것들 그런 강연도 많이 보면서 투자 눈을 넓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째 주인공 만나러 가볼게요. 8번째 주인공은 다은 햇살맘 슈퍼짠 8년차예요. 5인 가족이어도 40만원이면 한 달 살이 충분한 살림의 여왕입니다. 절약은 나부터 행복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저도 절약은 자기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았네. 나랑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내 행복하자고 하는 절약인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는 정말 없어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세워야지 초과 지출이 적고 가계부 정산은 1년 예산으로 밑바탕으로 하시라고 하고 다자녀라면 정부 혜택도 수입입니다. 나 맞벌이보다 외벌이가 좋은 이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집에 집중해요. 우리 집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남이랑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하다 보면 나와 남이 재정 상태가 똑같지 않죠. 한 달 육아 비용은 5만원. 장난감보다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부지런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냉파는 기본. 먹을 만큼 조금씩 장보기. 에너지 절약하고 돈으로 돌려봐. 할 수 있는 절약은 다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 쿵 와닿아요. 드디어 9번째 복부인 김유라 작가입니다. 슈퍼차 11년차 벌써 11년차가 주부가 되었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죠.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 간다. 베스트셀러 작가 김유라 작가님이세요. 재테크로 선한 부자의 꿈을 이룬 주인공입니다. 저희 언니기도 하고요. 절약도 투자도 공부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또 듣다 보면 저랑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절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새아이 키운 비결 아들이 셋이죠.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도 쓰셨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너무 어렵고 하니까 여기서 아이 키운 비결들이 나오는데 자연분만, 모유수유를 세 아이 모두를 했어요. 저는 자연분만을 못했어요. 자궁이 안 좋기도 했고 거기에 근종도 있었고 아이 머리가 너무 컸고 아무튼 못했고 모유수유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젖병은 사지 않았어요. 산모기실에서 다 막 10몇 개씩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고 뭐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도 여기 비싼 제품인데 핫딜 할 때만 썼고
그런 교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드림도 많이 받고, 지금 학습지 할 때는 아니라서 엄마표 교육 저도 할 거고, 경제 교육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식비 아껴서 하루에 10,000원 살기, 그 다음 가격 폭락하는 식재료 찾기, 고기는 인기 없는 부위로, 엄마표 삼각김밥, 라면 대신 국수, 짜장면 대신 수제비, 외식도 실속 있게. 그래서 정말 살면서 필요한 그런 재테크 부분이 나와 있고, 절약만이 희망, 공부만이 살 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는 독서. 그래서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타이밍을 갖게 되는 그런 실전 감각을 갖게 해준 거는 독서,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김유라 작가님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김유라 TV 검색하시면 매일매일 책 리뷰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같이 공부하기 싫어요, 책 읽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켜만 놔도 정리를 너무 잘 해주시니까 10분, 2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책 한 번 읽으려면 뭐 2주도 걸리고 2달도 걸리잖아요. 그런 거 꿀팁들만 딱딱 뽑아서 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유라 TV 보시면서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매일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죠. 지금 휴가 중이셔가지고 아마 8월 14일 다음 주부터 다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매일매일 밤 10시에 올라오는 책 리뷰 보시고 11시에 라이브 방송에 같이 만나도록 해요.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관리자로도 있고 썸네일 같은 거 제가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 보면서 부수입을 또 제가 얻는 그 매개체가 되기도 하죠. 자, 10번째 주인공은요, 아트임 슈퍼짠 5년차, 누릴 거 누리면서 절약도 동시에 2마리 토끼를 잡은 짠 라벨 성공 직장인입니다. 저도 누릴 거 누리면서 절약하는 거 좋아합니다. 공상 떨지 않고 우아하게 절약하는 거. 제가 공상 떨지 않고 우아하게 절약하는 걸 좋아해요. 절약하지만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삽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절약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절약합니다. 삶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기준에 맞춰서 딱 뽑아낼 부분만 뽑아내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돈 습관 여기서 보고 바꾸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결혼 비용이 단 1,500만 원. 부부가 가진 돈은 3,50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했고, 보증금으로 나머지 1,5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예물이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하고 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아둔 돈들이 한 8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 돈이 이제 집 잔금하는데 제가 다 투자를 했고, 저희 남편은 디딤돌 대출을 70% 받고, 그래도 결혼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는 그럼 디딤돌 대출 받기 전에 신용 대출을 받아라. 근데 이건 1년 갚아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게 1,200만 원을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고 결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좀 이용을 했는데, 그 카페가 있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나라 지원 결혼 카페에서 그 스드메가 있잖아요. 스드메 보면 친구들 보면 적으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139만 원의 스드메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좋은 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사진 찍고 액자 주고 드레스 화장 했으니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여행 같은 경우도 똑같은 유럽 여행 갔어요. 유럽 여행 갔는데 제일 최저가, 신혼여행 패키지 그런 거 허니문 아니에요. 그냥 유럽 여행 패키지 3개국 7박 9일로 가는 거 최저가로 그런 패키지 상품 160만 원에 갔거든요. 똑같이 신랑 친구들도 그렇게 갔더라고요. 들어보면 500만 원, 호텔도 이렇게 하트 이게 해주고 초도 해주고, 근데 그런 데 안 가고 정말 빡세게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힘들게 갔다 오니까
다시는 여행을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행비도 절약되고 너무 힘든 여행, 또 비 먼 여행은 또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여행 갔던 것도 연초에 친구랑 같이 자유부인으로 남편이 성과금 받은 걸로 생일 선물 기념 그리고 결혼 기념일 기념으로 한 번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 그거 한 번 갔다 왔고, 저희는 여행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여행, 아기 낳고 나서 갔던 여행은 제주도 갔었는데 남편 워크샵 가는데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렌트만 하고 딴 것들은 거기서 같이 회사에서 있는 숙박 업체에서 같이 했었고, 두 번째 여행은 저희 재작년 여름 때 저희 엄마 아빠 데리고 같이 강원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숙박업소는 또 남편 회사 통해서 저렴하게 얻었고, 다른 것들은 엄마 아빠가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두 번째로 갔었고, 세 번째로는 작년에 평창을 갔었어요. 평창에 아는 언니가 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룸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놀고 왔었고, 이번에도 여름 휴가는 안 갔고, 또 이제 9월 달에 또 남편이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로 지금 따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갈까 해서 이제 체험단을 또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제주도는 체험단이 되게 많거든요. 숙박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체험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지금 소멸되게 생겨가지고 대한항공 포인트를 제주도 갈 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포인트 그렇게 하고, 숙박이나 이런 거 다른 것들은 이제 체험단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보니까 제주도 올 여행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체험단 프로그램. 근데 이제 채널 둘이 가야 되는데 이제 채널 둘 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가족 여행이기 때문에 아이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다. 여행도 돈 안 들이고, 그리고 결혼도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했었고, 예물 같은 경우 저도 종로에 가서 정말 저렴하게 샀는데 그 반지 같은 경우도 커플링 핸드 다이아 제일 싼 거, 제일 쬐끔한 거 해도 둘이 했는데 40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하고, 귀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서비스로 은목걸이, 귀걸이, 진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그 서비스로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금테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몇십 돈 금테크를 한 걸로 저 목걸이 이렇게 금으로 된 거, 순금으로, 그리고 남편 목걸이를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생일 때, 그 결혼한 생일 때, 왜냐면 이거는 다시 팔아도 되거든요. 순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리면 녹여서 다른 걸로 저는 금거래소에서 이렇게 팔찌나 이런 걸로 합니다. 이 팔찌도 같이 금 녹이면서 한 건데, 이건 순금 아닌 걸로 했는데 금을 좋아해서 이렇게 금을 갖고 있다가 바로 갖고 있었어요. 바로 갖고 있었다가 이렇게 녹여서 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하려면 저는 종로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발품은 정말 많이 팔아서 제일 싼 데에서 좀 서비스도 많이 받고 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종잣돈으로 집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절약,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또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수록 이제 돈 되는 책들, 돈 되는 독서들 많죠. 특히 아들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이런 것들도 안에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분은 책 읽기를 좋아하면 서평 이벤트를 참여하라고 돼 있습니다. 서평 이벤트가 많은 카페가 있어요. 어디냐면 김유라의 선한부자 프로젝트라는 카페에 가시면, 왜냐면 김유라 그 유튜브 TV에서 계속 책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개는 서평 이벤트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번 달에 제가 서평 이벤트로 진행을 해서 이벤트 책 도서가 100권 넘게 갔어요. 제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도 이벤트 도서들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 회원들이, 이제 구독자들이랑 회원들이 다 비슷비슷하신 분들이니까 받으신 분 또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운영에서 부수입 챙기세요. 저도 블로그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드 포스트 광고가 붙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요즘 뭐 그 쇼핑몰 사이트에서 또 이렇게 링크를 걸면 또 거기서 수익률을 또 나눠서 주기도 하고, 네,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인증하면 네이버 포인트로 또 주기도 해요. 그래서 파워블로그 같은 경우는 수입 이제 15만 원 선으로 이렇게 돈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커피값 정도는 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SNS를 운영하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체험단 기회들도 많이 오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그런 맛집들을 많이 올리면 다른 맛집들도 이거 좀 신청하세요 쪽지 메일 이런 걸로 많이 오고 댓글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으면 가서 해요. 왜냐면 내 블로그에 컨텐츠도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머리도 하고 화장품 돈 주고 쓴 적이 없어요. 요즘에 SNS를 해서 요즘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그런 다 나눠줘서 체험단을 또 모집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냥 네이버에 체험단 이렇게 하면 진짜 많은 업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 하시고 문화생활 할인 쿠폰을 적극 활용하세요. 국내 여행 갈 때는 그린카드를 챙기세요. 그래서 여기 에코머니란 이렇게 자세히 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7번째 주인공은 삐약이님입니다. 슈퍼챗 3년차. 삐약이님은요, 우리 김유라의 선한부자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저도 몇 번 만나보기도 했고, 우리 선한부자 인플루언서 1기 분이셔가지고 같이 채팅방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일러스트 작가를 꿈꾸며 돈 안 드는 육아의 전문가로 성장 중인 당찬 엄마입니다. 작가를 꿈꾸는 무수입 남편과 함께 절약으로 이겨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고 꿈을 벌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또 남편 사업 실패로 어쩔 수 없는 짠순이가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삐약이님 원칙, 무료로 제공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찾아 어떻게든 받는다. 둘째, 쓰레기도 낭비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 셋째, 물건은 중고로 이용하거나 구매를 참는다. 중고로 이용할 때도 집에 있는 물건을 팔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물건을 많이 내면. 넷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날은 꼭 오리라 믿는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자, 임신 출산 비용 아끼기 대작전. 예비 엄마라면 잊지 말고 챙기세요. 첫 번째, 임산부 배지를 꼭 받으세요. KTX 같은 경우는 특실을 일반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죠. 2번, 산부인과 검사는 최소한으로 검사하고, 3번, 출산 후 영양제는 맞지 않는다. 4번, 유기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나왔어요. 요거는 좀 맞는 분들 여기 사용하면 될 것 같고, 5번, 출생신고 때 아동수당, 양육수당 같이 신청해요. 6번째, 아기 사진 무료로 찍을 수 있어요. 7번째, 분유는 샘플로 신청하세요. 8번째, 출산용품 중고거래 알림 설정 활용하세요. 알림 설정 저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바운서 가고 싶으면 바운서 한 다음에 그 글 올라오면 드림 글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저요! 바로 일단 점 찍어놔도 돼요. 저요 할 시간이 없죠. 딴 사람이 하면 점 찍고 수정할 수 있어요, 댓글을. 그렇게 빠른 그 스피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알림 설정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는 빠르게 줄을 서서 이분 아기 침대도 무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경품 이렇게 하면 100% 당첨된다. 제가 경품의 여왕 아닙니까 또. 산모교실 경품 받기 꿀팁. 여기서는 첫 번째, 일단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저 한 30번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산모교실인지 기본 정보 알고 가면 유리해요. 왜냐면 퀴즈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후기를 검색하면 어떻게 놀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그래서 이제 산모교실에 가면 앞에 선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많아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또 꿀팁을 얘기하자면 여기서 꿀팁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부지런히 다니면 산모교실에 가서 맨 앞에 앉아야 합니다. 왜냐면 MC가
엄청 좋고 막 박수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앞에서 빨리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호응을 많이 하고 이렇게 빨리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 뭐 가위가위보 지기 연습도 해야 되고, 여기서 나오지만 지폐, 로또 이런 이벤트도 합니다. 동전 뭐 몇 년생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무조건 틀려도 손 들고 맞추셔야 돼요. 그럼 틀려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나와서 노래하세요, 춤추세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뭐 옛날 노래 맞추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는 사회자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사회자 누구 닮았어요 하면 뭐 원빈이요, 현빈이요, 박보검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처럼 저번에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이천수 씨 닮아가지고 아 이천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추긴 맞췄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선물을 이제 발로 축구 차듯이 차서 주시더라고요. 이게 장난이지만 그렇게 또 안 줄 수도 있어요. 이분은 너무 착하신 분이어서 맞췄더니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일단 사회자는 누구 닮았어요 하면 잘생긴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큰 소리, 호응, 그리고 무조건 손 들고 맞추고, 그리고 그런 질문 다니다 보면 질문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금융에 관련된 그 금융 정보들을 또 많이 하죠. 뭐 1, 2, 3부 이렇게 나눠서 그런 것들은 뭐뭐뭐뭐 하고, 뭐 육아, 뭐 태교 영어 하면 저 영어 한다고 하면 나가서 또 영어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만삭 때도 배에 놓고서 춤을 많이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태교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춤을 그렇게 이렇게 춰요. 뱃속에서 놓고 이렇게 춰서 그런가 봐요. 설문조사 이벤트 100배 활용하기. 오늘도 꿈을 위해서 버팁니다. 이유식 비용 아끼는 법. 꿈이 있기에 희망을 놓지 마세요 하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편을 응원하기 위해, 나 스스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성장을 기록하기 위해 삐아기님은 독서하고 도전하고 절약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푼돈 무서워야 부자가 됩니다. 완소남 김멋지님. 아낄 게 많아서 행복한 남자랍니다. 남자예요. 또 앞에서 중복되는 내용들도 나오지만 여기는 정말 딱 알뜰하게 딱 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새내기 아빠 알뜰 육아법. 첫 번째, 지역 맘카페 나눔으로 아기 옷 장만하기. 저도 이거 강력 추천합니다. 육아용품 박람회에서 샘플 받기. 정말 샘플 정말 많이 줘요. 아기 도서, 육아 그런 샘플북 이런 것도 정말 많이 주고, 너무 비싼 분유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도 싼 분유로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먹는 아이였어요. 처음 돌 때 한 번 먹는데 한 400ml 이상 원샷 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기저귀는 첨가 일회용을 병행했고, 아이 머리는 이발기로 직접 깎아준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여성 그 지원센터에서 미용, 그리고 한식, 양식, 중식 그런 요리하는 것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거나 이발을 하거나 저도 제가 원래 처음엔 남편 머리 잘라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제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조금 나중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트기랑 바리깡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사갖고 있어요. 그 다음 아이 교육비 한 달에 20만 원. 옷은 중고시장, 재래시장에서 구입. 입학천 반짝 특가를 노리세요. 중고 가구도 조금만 손보면 쓸만합니다. 그래서 특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바쁘고 그러면 쇼핑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안 써요. 저도 휴대폰을 들면 쇼핑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쫙 밀려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씩 보다 보면 또 까먹어요. 그리고 쇼핑할 시간도 너무 아깝고 제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쇼핑할 거면 정말 나와서 착착착착 하는 게 좋지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에너지 아껴서 관리비도 줄이고 돈도 받고, 꼼꼼한 단열로 난방비도 잡고, 자기 전에 전원코드 꽂고 이런 거 기본으로 있죠. 그죠? 근데 신용카드 차량 유지비 아끼고 부품도 알뜰하게 삽니다. 자동차 보험 할인 포인트 챙기기, 자동차세 카드 포인트 납부하기, 한 달 통신비 25,000원대, 노브랜드 할인, 쇼핑할 때 문화상품권 할인하는 법, 목돈도 처음엔 푼돈이었습니다. 앱테크 부수입 무시 못하죠. 이자 타는 재미가 목돈 모으는 재미.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은 충분해요. 여기서 보면 에너지 관리, 그 단열, LED 등 이런 거 전원 코드 다 중요해요. 기본이죠. 그죠? 저희 남편도 이것도 이제 부부 가족 간이 그 상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저랑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남편이 뒤에 쫓아다니면서 맨날 불 끄고 코드 저희는 이제 아파트 전열 코드 한 번 누르면 이게 딱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속 누르고 다니고 그리고 에너지 그 효율 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단열, 에너지 효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세요. 저희 남편분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서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보다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또 이렇게 하면 또 해결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남편이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거의 자동차 박사세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거 보험료, 할인 포인트, 자동차세 이런 거 납부하는 거 복지카드로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돈에서 나가지는 않고 있고 통신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가족 묶음 할인으로 저희도 50% 이상 할인받고 있습니다. 앱테크 뭐 같은 거 사서 먹을 때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용돈 저희 옛날에 용돈이 있었지만 용돈 아예 없었어요. 용돈이 있으면 이 쓰라고 있는 돈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지금은 용돈이 없어요. 용돈 자체가. 술, 담배, 친구 잘 안 만나고 하시니까 남편 거의 쓸 거 없고 그렇게 저도 작은 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읽으면서도 재밌었던 부분이 정말 많고 감동적인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슈퍼짠이 될 수 있을까? 슈퍼짠 리스트 같은 부분도 나와요. 리스트도 나오고 재밌는 그런 그림들도 이렇게 만화 형태로 이렇게 이거 너무 웃겨. 에어컨 트는 거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이게 다 다르죠. 자세하게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짠테크, 짠순이, 짠돌이들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12명이 그 작은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짠내나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1짠 돈습관 책 리뷰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책을 보고 하루에 하나 돈습관 갖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